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WS 코드 디플로이와 GitHub 액션즈를 이용해서 CI/CD 구축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CD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기획하고 코드를 짜고 빌드하고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엔 보통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으로 해당 코드를 옮기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일이 앞으로 없을까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버그가 발생함에 따라 코드를 수정해야 되고 이를 다시 배포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CI/CD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CI는 지속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CD는 지속적인 제공 혹은 지속적인 배포를 의미합니다. CI에서는 빌드부터 테스트, 머지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빌드된 코드를 운영 서버에 옮기고 이를 실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바로 CICD입니다. 그럼 CI/CD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능률이 향상될 수 있으며 실수로 작업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순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짧은 배포 주기로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또 CI/CD라는 절차에 의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검증이 끝난 애플리케이션이므로 팀원들은 이를 믿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CI/CD 툴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형별로 크게 툴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보았습니다. 젠킨스와 같이 직접 설치해서 CI/CD 서버를 구성하고 CI/CD 작업을 하는 설치형 CI/CD 툴이 있습니다. 젠킨스는 이를 대표하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트래비스 CI 같이 클라우드 형식으로 CI/CD를 제공하는 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저장소형 CI/CD 툴도 존재합니다. GitHub이나 GitLab에서 제공하는 CI/CD 툴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AWS에서 제공하는 CI/CD 툴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AWS 코드 커밋은 GitHub이나 GitLab 같은 저장소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AWS 코드 빌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이를 빌드하는 작업을 맡고요. AWS 코드 디플로이는 코드를 다른 EC2 서버에 배포하는 기능을 맡고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코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CI/CD 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GitHub 액션즈와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GitHub는 평소 사용하던 저장소이기도 하고 워크플로우를 설정함으로써 CI 기능을 쉽게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CD 구현에 사용할 코드 디플로이는 AWS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AWS 서비스와 연동이 쉽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저는 주로 EC2 서버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연동이 쉬운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I/CD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인프라 구조를 짰습니다. GitHub으로 소스 코드를 푸시를 하면 GitHub 액션에서 테스트와 빌드를 한 다음에 압축하여 S3로 업로드하고 코드 디플로이에 배포 요청을 보냅니다. 그 이후 코드 디플로이에서 S3로부터 EC2로 파일을 옮기고 이를 실행해서 스프링 부트 서버를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서버는 한 대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배포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나갈 로드맵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이 됐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간단한 API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걸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가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itHub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한 다음에 액션즈를 설정할 것입니다. GitHub에 들어가서 액션즈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 새 YML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가능한데 보면 on push branches라는 것에 보면은 마스터 브랜치로 푸시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면은 체크아웃하고 JDK를 깔고 빌드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커밋하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이 동작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WS 클라우드를 세팅해 봅시다. 먼저 S3를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 건데 모든 퍼블릭 액세스 차단이 있는데 이 차단은 해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후에 IAM을 이용해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차단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S3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아마존 S3 풀 액세스와 코드 디플로이 풀 액세스를 부여한 사용자를 추가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액세스 키와 비밀 액세스 키를 받게 되는데 이 키와 비밀 액세스 키는 꼭 저장을 해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GitHub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금 받았던 AWS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 아이디를 새로 변수로 저장을 해놓읍시다. 이 저장하는 방법은 세팅지에 시크릿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U 레포지터리 시크릿으로 생성을 하면 되고요. S3는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제
EC2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저는 프리티어로 설정을 했고요. 스프링 웹 서버를 작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규칙으로 80포트와 8080 포트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SSH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홈 포트를 제 IP 주소로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EC2에도 IAM 역할을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S3 풀 SS와 코드 디플로이 풀 SS를 부여한 역할을 생성하고요. 이 역할을 이제 저희가 생성한 EC2의 보안의 IAM 역할 수정을 통해서 역할을 부여해 두도록 합시다. 이제 EC2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JDK 11을 깔아주고요. 에이전트를 깔아줍니다. 이 왼쪽 명령어들을 차례로 입력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자바 버전을 치면은 이렇게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도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IAM을 또 설정해야 됩니다. IAM을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의 역할을 코드 디플로이 롤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디플로이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컴퓨팅 플랫폼은 EC2 온프레미스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배포 그룹을 생성하면 됩니다. 배포 그룹은 다음과 같이 역할은 방금 생성했던 코드 디플로이 역할로 주면 되고, 배포 유형은 현재 위치, 그리고 EC2 인스턴스, 그 네임은 저희가 생성했던 EC2를 가리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ll at once로 배포 구성을 한 뒤에 로드 밸런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 활성화를 꺼줍니다. 다음에는 설정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저희가 이전에 작성한 액션은 단지 코드를 빌드하는 작업까지 했죠. 이제 이를 압축하고 업로드하고 디플로이의 명령을 전달하는 액션을 하도록 수정해 봅시다. 처음 만들었던 YML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줍니다. env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할 그 인프라의 이름을 이렇게 변수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압축 파일 만드는 거,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 S3로 업로드하는 거, 코드 디플로이 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추가를 해놨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GitHub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커밋하고 액션즈의 동작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코드 디플로이의 동작을 설정하기 위한 abstract.yml을 작성하러 가야 됩니다. 이는 소스 파일의 루트 경로에 해당 파일을 작성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파일 소스의 경우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다운로드 받은 코드에서 어느 경로를 다운받을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슬래시는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뜻이고, 데스티네이션은 EC2의 어느 경로에 이 파일을 위치시킬 건지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훅스를 보면은 훅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스톨이 끝났을 때 스크립트의 그 디플로이라는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라는 명령입니다. 이 수명 주기에 관한 내용은 이 훅 레퍼런스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제 배포용 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저희가 지정한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deploy.shell 스크립트를 작성한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르 파일을 찾고요. 자르 파일을 실행시켜주고, 만약에 이미 해당 프로세스가 실행되어 있다면 그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저희 새 버전의 API 서버를 실행시켜주는 동작을 합니다. 이제 작성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에 API를 확인합니다. 저희 EC2 서버에 잘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CD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CI/CD 동작 확인이라는 그 API 소스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CI/CD 동작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떠야겠죠? 이를 푸시하고 나면 이렇게 커밋 내용에 따른 액션즈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린 다음에 포스트맨으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같은 요청을 보냈는데도 저희가 수정한 내용의 결과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I/C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CI/CD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설정 파일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발생했고, 이렇게 엄청 커밋을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생을 해놓고 나면은 CI/CD를 구축하여 앞으로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CI/CD 구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구현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I/CD 동작 확인이라는 걸로 배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변조청을 보내면 CI/CD 동작 확인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CI/CD 테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GitHub에 추가를 합니다. GitHub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푸시가 되고요. GitHub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마 여기 보시면은 액션즈에 해당 추가된 내용이 이와 같이 CI가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기다려 보면은 되는데,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CI/CD가 이렇게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코드 디플로이가 다 작동 중일 겁니다. 보면은 겐 요청이 이제 안 되죠. 보면은 이렇게 CI/CD 테스트로 겐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잘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